지금 이제 양당 그 원내대표끼리는 오늘 6시에 협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토요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던 그 14조 부분, 그 부분에 사실은 지금 예결위 소위를 통해서 서로 협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럼 14조 플러스 얼마를 하자. 어떤 거 소외된 부분 어떻게 하자. 균형을 맞추자.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무시하고 토요일 새벽에 정부 원안으로 일단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효라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다시 본회의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추경 예결위에서 당초에 그 예산 소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같이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자, 정부 원안 14조를 합의 처리하려고 새벽에 그렇게 그 도둑처럼 기습 처리할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해서 좀 적지만은 먼저 해야지. 벌써 한 달 동안 35조 주겠다고 희망 고문하고 또 14조 부족하다고 여당원들 농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지연시켰는지 안타깝고 어쨌거나 여야가 이번에 다시 힘을 모아서 지금 부족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방법론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방법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집권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저희들은 저희 방법대로 해서 확실하게 그 손실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예결위 절차를 사실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재정이 튼튼해서 빚을 많이 내야 되니까 한 35조 내야 된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격대식으로 지시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그 추운데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몇 주 동안 14조 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더 내라고. 그래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시를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들이 아니 그 홍남기 부총리 말이야 왜 국간을 맡겼더니 네가 마음대로 하냐고 탄핵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작 14조 그렇게 다급한 걸 알았으면은 14조라도 우선 빨리 처리했었어야죠. 그런데 민주당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35조 하자고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 어디 갔습니까? 14조 원 부족하다고 농성하던 분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갑자기 이게 이제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갑자기 피하면서 저희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마치 이 갑자기 이제 무슨 덮어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참 새벽에 그런 걸 코미디를 했는데 정말 자가당착이고요. 우리 이종성 의원이 어디서 입수했다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드린 문자 내용이 있답니다. 야당은 몰래 들어오라고 했다는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뭐 같이 처리해야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35조 이야기하고 농성하다가 정부 당국의 완벽한 지금 시정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때문에 더 이상 빚낼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몰리니까 갑자기 지금 선거 전에라도 어쨌든 해보려고 판단을 바꾸신 건데 그렇다면 좀 진작에 하든지 또 판단을 바꿨으면 솔직히 같이 협의하자 해야지. 그렇게 새벽에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다 야당 의원들 따돌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가 180석 여당의 힘을 몰라서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무서운 성정을 몰라서 그래 버티겠습니까? 이 했다는 큰일 난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고채 10조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금리 발작이라고 해서 시중에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3년 밤 이래로 가장 높은 금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국고가 제일 중요한 기준금리입니다. 나라가 가장 안전하겠죠. 그 다음 단계 금리는 이제 가계, 기업 가계 아니겠습니까? 금융 이런 것일 텐데 국고채 금리가 지금 왜 국고채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꾸 국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국채가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데한 정부 당국의 부담이 큰 겁니다. 당장 지금 우리 가계 부채 1%만 올라도요. 가계당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한 80만 원, 90만 원씩 빚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제 예결위 질의에서 부총리가 저도 놀랄 답변을 했는데 3월, 4월에 있는 무디스와 S&P의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서 이대로 가면은 장담할 수 없다고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빚을 내어서 더 이상 추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은 뭐냐면은 지금 600조나 넘는 슈퍼 예산의 일부가 사실은 오미크론이 이렇게 크게 대변이로 확산될지 몰라서 했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로 하여금 일부를 재편하게 하자. 그래서 그 돈이면은 추가 부채 없이 바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론이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야당이 뭐
국가 부채를 과대해서 뭘 급을 준다는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오판과 재정에 대한 무지가 빚은 정말 자가당착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기재부가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10조든 20조든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팔면은 어쨌든 국채가 시장에 나오면은 지금 말씀하신 국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리에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발작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피해보려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기재부가 시중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식으로 할 방법까지 강구할 정도로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채를 마구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